중요하다고 했지. x 3승에 x제곱의 개수가 뭐였더라? 얘를 전개한다면 x제곱의 개수는 어떤 형태가 됐더라? 그치, a 플러스 b 플러스 c란 말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x 1차의 개수는 어떤 형태였더라? 그치, a, b, b, c, ca 두 개짜리 곱의 합이었다. 그쵸? 마지막 상수항은 세 숫자 전체의 곱. 자, 그럼 이게 1차식이 추가로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규칙은 거의 비슷해. 자, 4개짜리까지 확장해 볼게. 하나 더 추가됐다. 1차식이.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x 4제곱에 그 다음 x 세제곱의 개수는 형태가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예요. 세제곱의 개수가. 그 다음 차수인 x제곱의 개수는 지금 식 4개고 뒤에 붙은 상수값이 a, b, c, d 4종류지. 그러면 이 4종류에서 2개씩만 뽑아. 무슨 말이겠니? 2개씩만. 2개씩만 뽑으면 예를 들어서 a, b 곱, a, c의 곱, a, d의 곱 2개씩 뽑으면 b, c의 곱, b, d의 곱, 마지막 c, d의 곱까지 총 몇 개의 숫자? 6개의 숫자의 합이 x제곱의 개수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곱해지는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뭐 a, b, a, c, a, d 쓰는 김에 다 쓸게. 규칙성이. 그 다음에 b, c, b, d, c, d까지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생겨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예측을 해보자.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개수는 어떤 형태가 될까? 뭐랬니? 개수가 늘어난다. 곱해지는 숫자의 개수가 늘어나요. 이건 2개짜리 곱했으니까 그 다음은 몇 개씩 곱해야 될까? 3개씩. 알겠어요? 3개씩 곱해서 이렇게 늘어나. A, B, C. 예를 들어서 A, B, D. 오케이? A, C, D. 그 다음에 B, C, D. 이게 X 그래. 개수. 마지막은 당연히 모든 4개의 상수 전체의 곱. A, B, C, D. 이게 차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규칙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x 9차식을 전개했을 때 x 9승 다음의 개수는 1차식에 붙어있는 이 개수들의 총합이 돼요. 됐어요? 오케이? 1부터 2, 3, 4 9까지의 총합으로 정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x 8승의 개수는 1부터 9까지의 곱이 된다. 자, 1부터 9까지의 곱은 45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는 1부터 숫자, 상수들 전체의 합이다. 그래서 45까지. 이런 규칙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생각하면 아무리 그 개수가, 차수가 늘어나더라도 규칙성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은 2개씩 곱, 그 다음은 3개씩 차수가 늘어나면 그 다음 4개씩. 알겠어요? 네, 요게 이 녀석의 규칙성이다. 자, 넘어가서 18번을 봅시다. 곱셈공식 이용한 거. 자, 얘도 대표이론인데 18번 보자. 조건식 총 3개. A, B, C의 세수의 합이 3이다. A, B, B, C, C의 2개짜리고 마이너스 16이고 A, B, C 전체의 곱이 10이에요. 그렇다? 자, 요걸 가지고 뭘 구하시오?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의 곱을 구하래. 자, 우선은 일단 그 다음 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식이 여러 개가 곱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개하지는 마라.
되겠지? 그러니까 보통 방식이 주어지면 곱셈 공식을 그냥 쓴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걸 전개하고 보는데 이걸 전개하면 눈에 더 안 보여. 그치? 전개하면 식이 더 복잡해져. 그치? 그래서 방식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개하지 말고 조건을 봐야 돼. 예, 예,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구하려는 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니? 전개만 하면 안 된다. 네, 보통은 식이 주어지면 일단 전개를 하고 보는데 우선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지는 말라고. 자, 그럼 보자.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식을 다룰 때 기본은 미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은 더 복잡해지고 풀기 힘들어진다. 그치? 미지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오케이? 최대한 미지수를 줄이자.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이 3이면, 자, 봐봐. A 플러스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3 빼기 C로 바꿀 수 있지. 그 말은, 원래는 미지수가 두 개인 식인데,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이용하면 미지수 하나짜리로 바꿀 수 있다. 미지수 두 개가 하나로 줄었지.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자? 3-C. B 플러스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다시 3-A. C 플러스 A는 3-B로 바꿀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3-C, 3-A, 3-B를 이제 얘를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되더라? 자, 얘는 뭘 생각하자? 3차식의 전개. 자, 곱셈 공식에서 x-a, x-b, x-c를 전개하면 뭐가 된다? 형태는 비슷합니다. 단 부호 조심. x-a, b, c를 전개하면 최초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a, b, c의 x제곱. a, b, b, c, ca의 x. 마지막 마이너스 a, b, c지. 네. 플러스일 때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일 때는 그냥 전부 다 플러스야죠. 그렇지? 그런데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일 때는 차례대로 부호가 최초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대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x에 대한 탐사식에서 위아래를 비교해보자. 얘는 x 대신에 어떻게 보면 3이 대입된 식이지. 원래는 x에 대한 3차식이야. 그 3차식에 x 대신에 미지수 3을 대입한 거랑 같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x 대신에 3이 대입된 거다. 3의 3승 빼기 a, b, c 3의 제곱 더하기 a, b, b, c, ca의 3의 1승 마지막은 그냥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구하려는 값이 27에 합이나 두 개짜리 법이나 마지막 a, b, c까지 다 줬지. 대입만 하면 되겠지. 마지막 있어요. 3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2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x-a, x-b, x-c의 전개식꼴이 어떻게 된다?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그렇죠? 계산하면 되고 이거는 계산해서 63페이지 작품이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어렵다. 자.
그러면 유제 2-13 볼게. 63페이지. 그때 위에 필수 예제는 했지? 네. 했지? 필수 예제랑 비교해서 나머지 정리를 같이 보자. 자, 유제 2-13 봅시다. 자, 방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주면 어떻게 쓰자. 일단 목과 나누는 식 그리고 나머지 형태를 일단 써자. 오케이? 자,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x 플러스 1에 대해서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또 q2x로 쓰자. 나머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할 거는 이제 똑같은 fx를 무엇으로 x제곱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또 있을 거고 나머지 rx를 구하시오. 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나머지 정리. 그치? 나머지 정리. 자, 이 문제에 적용되는 거는 딱 나머지 정리 그 내용 하나다. 자, 나머지 정리가 뭐였더라?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는 방식 fx를 x-a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r이라고 하자.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반드시 숫자, 상수값이다. 식이 아니고, 그치? 그러면 그때 나머지 r 값은 바로 알 수 있다. 나머지 r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나머지 r 값은 f, a죠. 요거 이해되니? fa지. 그쵸? 네. 당연히 fx를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식 자체가 기본 개념이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야. 이 간단한 등식 자체가 항등식이라고. fx라는 식은 x-a와 목 qx와 나머지의 합으로 반드시 구성돼야 돼. 이 자체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니까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치? 그래서 a를 넣어줄 거야. a를 넣어주면 fa가 a를 대입하게 되면 fa 값이 곧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 나머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게 나머지 정리였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쓰면 이 문제에서 뭘 할 수 있냐? f-1 값이 곧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첫 번째 또 f-2 값이 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이게 기본이다 일단. 자,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2고 f-2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다. 이걸 준 거야. 자, 두 번째 이제 구하려는 거 보자. 방식의 fx를 2차식으로 나누는데 2차식을 잘 보자. 이 2차식. 얘는 2차식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 2차식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2차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식 2차다. 나머지 rx는 반드시 몇 차식이다? 1차. 뭐 1차 원래는 2인데 1차로 보자. 오케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반드시 나머지는. 그래서 나머지 rx를 어떻게 놓자? 위정계수 1차식 ax 플러스 b로 보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이것도 항등식이니까 대입하자. 그래서 f-1 값은 나머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어차피 0이 되고 f-2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1차식 R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음부터 보자. 유제. 자, 유제 2-14번. 첫 번째. x 플러스 2의 fx식을 무엇으로?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또 나머지가 3이래요. 다음에 또 다른 식. 어쨌든 2x 마이너스 3에 f 2x 마이너스 5. 이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 마이너스 2. 이거 줬다? 일단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쓰자.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를 넣자. 첫 번째에서 나누는 식은 x-1이고 이 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전부 다. x 자리에 좌변은 3f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변은 그게 3이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f1 값이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머지 정리를 쓴 거. 두 번째는 나누는 식이 x-2니까 두 번째는 x 대신에 2를 또 대입하자. 자, 2 대입하면 또 x 자리에 넣는 거예요. 1 f-1이 마이너스 7이다. 두 번째로는 f-1은 마이너스 7인 거 알 수 있지. 이렇게 f 함수 fx식의 값 두 가지를 준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쓰면 이제 마지막 구할 거는 fx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그때 또 나머지 rx를 구하시오. 얘를 찾는 겁니다. 얘도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또 1차 이하의 식이겠지. 그렇죠? 이게 또 1차식이 되겠죠? 이 식이 1차일 거야. 그 위에 괄호 안에 마이너스 1 아니면 2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 아니냐고? x 대신에 2를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그러면 2 곱하기 2면 4지. 마이너스 5다. 자, 그래서 f1이 1이고 f-1이 마이너스 7인 거 넣자. 또 나누는 식이 x 플러스 1이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은 또 전부 다 0이 되겠지. 나머지만 남는다. 이해되니? 그래서 바로 쓰면 f 이래서 1은 1차식이니까 또 미정계수 rx를 ax 플러스 b라 놓자. 그러면 f1은 a 플러스 b다. 그 a 플러스 b가 f1, 1이 되어야 되고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 값이 마이너스 7이다. 그래서 미정계수 a와 b를 알 수 있지. 연립하면 a는 4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나머지 rx는 1차식 4x 마이너스 3이다. 할 수 있다. 64페이지도 봅시다.
64페이지에 2-15. 자, 4차식을 x4제곱, px제곱 q를 x-1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 값과 q 값, 미지수 두 개를 구하시오. 자, 또 나머지 정리야. 나누는 식 있다. 나누는 식 전체가 3차식이긴 하지만 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지. 오케이? 뭐 1과 자, 이걸 0이 되게 하는 값은 그래서 1. 또 뭐 있니? 루트 2. 뭐 마이너스 루트 2도 되고 플러스 루트 2도 마이너스 루트 2도 되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관계없다. 얼마 루트 2? 있죠? 그러니까 1 대입해. 방정식이야. 1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나머지 3이다. 루트 2 대입하자. 루트 2를 4제곱하면 4가 되죠. 오케이? 4 마이너스 2p 플러스 q도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2고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2다. 연립하면 p는 3이고 q는 5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2-16 봅시다. 자, 2-16은 잘 봐둬라.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이거는 이거 보세요. 나머지 정리 형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볼게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이 뭔지 모르시면 되겠죠? 그때 나머지가 1자식 2x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알겠죠? 몫이. 그때 나머지는 상수항 7이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지막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나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rx를 구하시오.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자, 그럼 얘는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냐? 기본적으로 보통은 조건 두 가지를 준다. 어떤 식? 보다시피 첫 번째, 여기서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다. 뭐 a라 하자. x 마이너스 1이라는 어쨌든 1차식 b로 나눈 나머지를 줬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정해진 fx라는 식을 한 번은 a라는 식으로 나누고 한 번은 또 다른 b라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줬을 때. 근데 구하려는 게 나머지인데 어떤 나머지냐 이번에는 두 식의 곱 a와 b의 두 식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오케이? a로 나눈 나머지 하나 두고 b로 나눈 나머지를 두고 이번에는 마지막은 두 식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했던 방식대로 나머지 RX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지, 그치? 전체가 3차니까 RX를 2차식이므로 AX제곱 BX 플러스 C로 놓으면 생각해봐. 미지수가 3개야. 그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미정계수는 총 3개야. 미지수 값을 알고 싶으면 원래는 합도 3개가 필요해.
이러니 A, B, C에 대해서 X에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 3개가 필요하다. 그치? 미지수가 3개니까 식도 3개가 있어야 돼. A, B, C를 다 구하려면. 그쵸?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이지. 대입해야 되는 게.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져요. 그치? 허근 가지죠?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써보면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7. 판별식이 음수이므로 얘를 x를 구한다면 헛수야, 헛수. 그렇죠? 항등식이면 헛수를 넣어도 관계는 없어. 그런데 이 문제는 얘가 0이 되게 한 x값이 복잡한 헛수이기 때문에 걔를 대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여기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헛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허근을 구해서 대입해도 되지만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나머지를 보자. 자, 나머지가 2차식인데 이거라. 되던데 A, B 중에서 차수가 높은 거는 2차식인 A지. 그러면 원래 조건. 어쨌든 fx를 뭐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는 나머지는 반드시 2x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fx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반드시 2x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마지막 세운 이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눈다면 곱하기 돼 있는 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q3x까지 이 부분에서 나머지가 생기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 부분 여기까지 뒤에 건 보지 말고 이 녀석은 전부 다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 나눠 떨어지지. 그러면 fx를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된다. rx인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야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전체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므로 r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반드시 2x-1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놓자? 나머지 rx를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머지 2x-1로 놓자. 이해되니? rx 2차식이다.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반드시 상수겠지. 그때 나머지가 fx를 나눈 나머지인 2x-1이 돼야 된다고. 여기니? 그래서 미지수 3개 넣는 거 아니야. 그냥 미지수 하나만 넣으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제 A만 찾으면 되지. A는 뭐로 찾자?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F1. 두 번째 식에 따르면 F1 값이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7이죠. 그러면 마지막 식의 F1은 R1이지. F1 값은 R1과 같고 R1은 2A 플러스 3, 플러스 1이지.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은 어차피 0이라고 해요. 또다시. 그러니까 마지막 나머지에 1을 넣은 값이 F1과 같아. 그래서 2A 플러스 1이 F1인 7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미정계속 하나 남은 거 A는 3이다. 보세요. 따라서 나머지 Rx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보고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Rx를 넣을 수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어서 쭉 볼게. 나머지 정리, 남은 문제. 필수 9번부터 다시 보자. 자, 첫 번째 거. px를 뭐로 나눴대요?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눴대. 자,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첫 번째 식. 자, 이번에는 식은 다르다 조금.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지. 그 몫을 뭐 q 프라임이라 하자. 그리고 나머지 r 프라임이라고 하자. 일단은 자, 그럼 위아래 식이 똑같은 px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또 이것도 한글식이다. 자, 그러면 보자. 첫 번째 식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p-3분의 1이 r이죠. 자, 두 번째 식에서도 나머지 정리를 쓰자.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을 0에 되게 하는 값이야. 3x 플러스 1도 0이 되게 하는 x 값은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오케이? 두 번째 식에서도 p-3분의 1은 r 프라임이야. 무슨 말이니? 나머지는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x 플러스 3분의 1로 나누나 3x 플러스 1로 나누나 나누는 식을 0에 되게 하는 x 값은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나머지와 3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같아요. 반드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나머지가 같아. 전체식 px로 두 식이 위아래가 같으려면 나머지 제외하고 요 두 개의 식도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니? 전체가 한글식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x 플러스 3분의 1의 qx가 3x 플러스 1의 q 프라임으로 두 개가 같아야 돼. 두 개가 같으려면 q 프라임 x는 뭐라 볼 수 있다? x 플러스 3분의 1을 양변에 약분한다면 3분의 1에 x 플러스 3분의 1을 약분하면 qx는 3q 프라임 x라고 볼 수 있지. x 플러스 3분의 1과 3x 플러스 1은 딱 3배 차이다. 아니, 그래서 식을 약분해버리면 qx가 곧 3q 프라임 x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3x 플러스 1로 나눠준 목 q 프라임 x는 결국은 3분의 1 qx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 동일하고. 자, 두 번째로 보자. 자, 다항식을 실제로는 전체 3차식이지. 다항식 fx를 2x 곱하기 3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래. 나머지가. 자, 이렇게 썼을 때 이제 구하려는 거 f2x 플러스 1을 f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죠. 자, 그러면 보자. 나머지 정의 쓸 건데 특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 얘는 나누는 식을 0에 대게 한 x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곧 나머지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마지막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집어넣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곧 우리가 보려는 나머지지. 오케이? 나머지가 곧 뭐다? 나머지가 f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위의 식에서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면 되겠지. fx는 지금 두 식의 곱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또 이 곱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니? 2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2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나머지 할 값은 2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곧 2가 된다. 필수 10번을 한번 봅시다. 자, fx를 뭐로?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눈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x제곱 x 플러스 1로 나눈 또 몫이 이거는 q1이라 해. 나머지가 1차식 2x 플러스 9다. 2x 플러스 7. 이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그때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구해야 되는 게 나머지는 원래 몫인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q3을 구하라 이 말이지. 그치? q3을 구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3을 그냥 냈다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으니까 0 곱하기 q3이 되면서 구할 수가 없어지지. 그랬더니 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 q3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q3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3을 대입해봤자 f3은 이 부분 전체가 사라지고 6-9 마삼인 것밖에 모른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식에서 fx에 대해서 특히 f3과 f마3을 두 번째 식에 한번 넣어보자. 왜냐면 이 식에서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3은 마3이고 f-3은 이 부분은 어차피 0이 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5인 건 알 수 있죠? 두 가지 사실은. 오케이. 자, 걔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 식에 대해서 x제곱 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에 대해서 qx q3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소리 문제를 잘못 읽었다. 이거 맞고 잘못 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qx가 첫 번째 게 아니고 이게 qx가 아니네. 우리 반대로 봤고 얘를 q1x 이렇게 이번에는 x제곱 x-1로 나눈 몫이 qx다. 이게 맞다.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7이에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요거 구하려는 게 x제곱 x-1로 나눈 몫에 대해서 그 몫을 다시 3으로 나눈 나머지
이 몫을 q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거다. qx가. 그래서 q3 구하면 돼요. q3. q3 연습 하면 되겠니? 그러면 위에 식에 3을 넣어봤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f3은 0이 되고 6-9니까 3이지.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도 3을 넣었을 때 f3은 9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 q3에 3 넣어야 된다. 6 더하기 7이 성립해야 되지. 그 f3 값은 이미 구했어요. 마이너스 3으로. 그래서 11의 q3 더하기 13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3 넣으면. 그래서 구하려면 q3 나머지 값. q3는 넘기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분의 16이다. 어렵지 않지? 자, 필수 11번 봅시다. 3차식 3x 세제곱에 ax 제곱에 bx 플러스 6. 이 녀석을 x 플러스 1과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녀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단 말이지. 그 말은 원래 식이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반드시 일종의 인수분해가 돼야 돼. 나머지가 없으면 그냥 곱으로 매결돼야 되지. 그럼 이건 뭐냐? 나머지 정리에서 조금 분화된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녀석이지.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을 때 대입하면 된다는 거고, 인수 정리는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질 때 왜 이게 인수라는 말이 붙었냐? 나눠 떨어진단 말은 3차식, 그 다항식이 나누려는, 나머지가 없도록 하는 나누려는 식으로 반드시 곱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일종의 인수분해 꼴이 돼야 된다고. 원래 다항식이 나누는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 꼴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준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인수야,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뭐냐?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위아래는 항등식이다.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했을 때, 위아래 식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인수정에 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은 뭐다? 0이 돼야지. 위아래가 등식이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식이 0이 되지. 그게 뭐 같아야 돼. 또 2 대입하자. 2 대입하자. x 이퀄 2 대입하면 2 대입해도 똑같이 0이 돼야 돼요. 3 곱하기 8 4a 2b 더하기 6도 0이 돼야 돼요. 그렇게 조건 두 개를 알 수 있다. 나눠 떨어지면 오케이?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지면 대입했을 때 0이다.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a-b가 마이너스 3이고 4a 플러스 2b가 24,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입하면 되고 얘를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오케이. 자, 필수 12번 12번
자, 3차 방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자, 3차식이 있다. 미정계수가 포함된, 그때 녀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건 인수 정리를 쓰면 되겠지.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그 값을 대입하면 반드시 전체식이 0이 돼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지. 자, 그래서 1과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대입. 자, x가 1이면 2 플러스 a 플러스 7 플러스 b 0입니다. 2 대입하자. 16 4a에 14 플러스 b도 0이 돼야 돼요. 여기서 a, b를 알 수 있다. 미정계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예요. 4a 플러스 b가 3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0이에요. 둘이 연립하면 3a가 마이너스 2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입니다. b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서 3차식이 다 나왔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그 똑같은 3차식을, 이 다음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2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7x 마이너스 2를 무엇으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건 마지막으로 보면 나머지 정리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오케이. 이 식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대입하면 그게 곧 나머지다.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가 곧 나머지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자. 13번 발전이니까 쉬었다가 합시다. 2x 플러스 6을 이렇게 만들었대. ax-2의 세제곱 bx-2의 제곱 cx-2의 뒷꼴로 바꾼다면 껐을 때 그때 앞에 붙는 숫자들 a, b, c, d가 뭐가 될지 찾으시오. 그리고 a, b, c, d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 a, b, c, d를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다음 방법 볼게요. 자, 조립제법의 응용이다. 결론은 자, 이게 조립제법으로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 자, 이 문제는 x 대신에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a, b, c, d를 따로따로 알 수는 없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남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2밖에 없지. 한글식으로 보면. 그치? 2만 대입해서는 전부 0이 되고 대입밖에 몰라요. 대입만 하면.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볼게요. 잘 봐라. 자, 일단 생각해보자.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2x 플러스 6을 x 마이너스 2로 나눈다고 보자. 조립제법은 다음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2에 대해서 1 숫자 개수들 마이너스 4, 2, 6을 따와서 조립제법 이장을 하자. 자, 하면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마이너스 2 내려오지. 마이너스 4 올라가고 마이너스 2 내려오고 마이너스 4에 2가 조립제법 한 거죠. 자, 근데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면 일단 해볼게. 이 조립제법을
나눠준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조리제법을 여기서 쓴다면 뭐냐?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원래 방식이 x-2로 나눴을 때 이 부분이 몫이고 나머지가 2인 걸 의미하지.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로 원래식을 쓸 수 있다는 게 한 조리제법 한 번 했을 때. 자, 근데 이 조리제법을 나머지 제외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2차 시계에 대해서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2 해보자. 1, 2, 0, 0, 마이너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1과 0과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2차 시계에 대해서 조리제법 썼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원래 방식. 이게 의미하는 게 두 번째 조리제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은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다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분이 자, 한 번 더. 또 하자. 어디까지? 2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하자. 뭐가 되는지 보자. 1, 2, 2. 자, 그러면 마지막 조리제법은 어떻게 쓸 수 있냐? x라는 식은 x-2로 나눴을 때 숫자 1, 나머지가 2라고 볼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조리제법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왔던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한 몫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마지막 숫자 하나만 남을 때까지 조리제법을 했을 때 그때가 이 숫자들을 보자. 각각 이 식을 몫을 x-2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목과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원위치 시키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x라는 몫은 x-2에 2로 볼 수 있다. 역으로 대입해보자. 역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식은 요 두 번째 식은 달리 표현하면 x-2에 x-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더니 요 1차식, 마지막 나온 1차식 x 대신에 x-2에 플러스 2로 보자. 자, 그러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인데 다시 이 녀석을 요 전체를 어디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자리에 또 대입해보자.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는지 보자. 자, 그렇게 대입하면, 한 번 더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x 마이너스 2에, 제곱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요 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우리가 하려는 게, 이 식을, 어쨌든 x 마이너스 2의 대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 꼴, x-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원래식 x제곱 마이너스 2x 대신에 대입했다. 이 식을 보자. 이제 마지막. 자, 이 식은 뭐가 됩니까? x-2를 한 번 더 분배해주면, 오케이? 분배해주면 x-2의 세제곱 두 번째 분배하자 2x-2의 제곱 마이너스 2x-2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찾고자 하는 A, B, C, D가 차례대로 여기 붙어있는 개수들이죠. 그랬니? 그 숫자 값이 나열하면 1, 2, 마이너스 2, 2라고 볼 수 있다. A, B, C, D 각각. 오케이? 네, 1,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보다시피 조리제법을 숫자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나왔을 때 잘 봐봐. 차례대로 x-의 거듭제곱을 펴줬을 때 1, 2, 마이너스 2 얘들이 1, 2, 마이너스 2 이 순서가 됐지.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 방식을 특정한 1차식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붙는 개수들은 조리제점을 숫자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게 역순으로 개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 원리를 봅시다. 그래서 차례대로 숫자 A, B, C, D는 A가 1이고 B가 2고 C가 -2고 D가 2가 된다. 됐어요? 이건 잘 봐두라. 자, 연습 문제로 가볼 건데 지금 나머지 정리가 요것만 해서는 많이 부족해요. 나머지 정리는 이거보다 문제가 훨씬 많거든? 많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연습 문제에서 뒷부분을 위주로 볼게. 연습 문제 2 지금 2-14 그 다음에 15 17, 18, 19, 20을 다 할 거예요. 뒷부분. 그 다음에 2-23도까지 갈 거야. 이걸 할 거야. 우선은 14, 15 지금 풀어봐봐. 잠깐. 한 5분 정도? 풀리는지 보자. (14번이랑) 15 일단 풀어봐봐. 그게 지금
14번 나왔니? 4번 나왔어요? 지민아 나왔니? 14번. 쓰고 있어요. 오 번 했어? 15번이 더 쉬운데. 어쨌든 얘를 나눴지. 나머지는 일자식이지. 그러면 나머지 식이야. 나누는 식을 0에 대면 x값이 뭐냐? 0과 1이지. 그러면 1자식을 위정계수 2개, ax 플러스 1을 넣고 0 한 번 넣고 1 한 번 넣는 거. 왜? 커피 났어? 응. 상편이 어때요? 응. 맞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qx 대신에 새로운 목과 나머지 로 썼다? 대입하죠. 그대로 의자에 집어넣자고. 음. 대입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요? 대입했는데 뭔가 이상한데? 아, 플러스네? 플러스 5 없지. 플러스 5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qx 대신에 이 식 전체를 대입해야지. 네. 전체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내가 쓴 거. x 플러스 1에 qx 더하기 뭐지? 통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야지. 식 전체가. 1까지 붙어있는 식 전체가. 네. 요거 그대로 넣어야 되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을 분배하자. 전개처럼. 뭐가 되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q1x. x 플러스 1이 1과 곱해지면 x 플러스 1이지. 거기에 5까지 또 더해야지. 그러니까 x 플러스 6이 나오는 거지. 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나왔다? 이게 fx제곱이야. 근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뭐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요게. 그게 이거야. 왜 찾고자 하는 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넣었을 때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지. 나머지가 뭐란 말이야? X 플러스. 말이지. 그냥 그 끝이에요? 응. 나머지만 찾으면 되니까.
괜찮아? 네. 이제 멈췄어? 네. 원래 자주 나니? 아니야? 자, 15번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1차식이죠, 그치? RX를 1차식으로 두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쓰면 되겠지.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한 X값이야. X제곱 마이너스 X는 X, X 마이너스 1의 곱이므로 두 번 넣자고. X 대신에 0 한 번, X 대신에 1 한 번. 어차피 말이지. 그러면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B다. 1 넣어주자. 0이 A 플러스 B다. 나누는 식을 0에 대한 X값이 0과 1이니까 그걸 양쪽에 넣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는 1이다. 나머지 정리다. 오늘 했던 거. 그래서 나머지 RX는 X 마이너스 1이다. 답이 90%예요. 응, 그렇겠지. 자, 7번 봅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2 플러스 x랑 f2 마이너스 x가 항상 같아. 자, 단석. 자, 임의의 실수라 돼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죠. 이거를 모든 그리고 임의의 그리고 그 값에 관계없이 이런 단서가 붙으면 그거는 항등식인 거입니다. f2 플러스 x가 f2 마이너스 x랑 항상 같아. 항상 성립하는 이 자체로 항등식이에요. fx는 자, 항등식인 걸 의미하고 봅시다. F1이 2다. 자, 그러면 F1이 2라면 위에 적용시켜보자. F1 값이 2였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값. 이거 항등식이다. 이 자체로 x 대신에 1을 넣어요. F2 플러스 1이 F2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지. 항등식은 변수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관계없다. 곧 F1이니까 F3도 1이라고 준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럼 F1, 3, 1이다. 2다. 1이 아니고 2. F1도 2고 F3도 2예요. 그걸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려는 거 fx를 x-1과 x-3으로 나누는 또 나머지를 구하시오. rx를 구하시오. 마찬가지죠. 이제 계속하고 있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rx는 1차식이다. rx를 ax 플러스 b라 두자. 그러면 1과 3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1과 3을 넣어서 값이 2가 나와야겠지. F1은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2이고 F3 3a 플러스 b인데 그 값도 2다. 아니죠? 실제로 구해보면 이 녀석의 나머지는 a 0입니다. b가 2가 되겠지. a 0이다. 나머지 rx가 상수야. 이 경우는 그냥 상수 2. 1차식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나머지가 곧 그냥 숫자값 2가 된다. 보면 답이 그럼 답이 2지. 상수니까. 18번 보자.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에 fx 플러스 3을 뭐로? x제곱 마이너스 2x마 3으로 나눴을 때 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rx다. 나머지를 구하시오. 난 말입니다. 자, 얘도 또 나머지 정리예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식이 x-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일 거야. 그치? 나머지 1차식을 ax 플러스 1로 두자. 그 다음에 뭐?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넣자. 오케이?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 x를 3이라 하면 뭐가 되는지 봅시다. 10 f6이 3a 플러스 b지. 그 다음에 뭐 넣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 f2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지. 3번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한 거예요. 그럼 f6과 f2 값은 어디서 알아낼까? 최초 주어진 식에서 알 수 있죠? 왜냐면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6의 곱이니까. 네, 보이니? 여기서 f2 값은 얼마냐? 2를 넣으면 어차피 이 부분 전체가 0이 되어버리지. 또 그래서 f2 값은 5고 f6 값은 또 0이다. 뭐니? 13이죠. 그걸 주모해 두게. 따라서 관련식 f6은 13이다. 130이 3a 플러스 b예요. f2는 5다. f2가 5다. 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연립하는 거야. 4a가 140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빼야 되지. 4a가 120이니까 a가 30, b는 40이 돼요. 좀 크다 숫자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는 rx는 30x 더하기 40이다. 이제 기본 유형을 할 수 있겠니? 나머지 정리? 감이 오니 이제? 자, 그 다음에 19번 더 보자. 활용 문제다 이거. 나머지 정리를 숫자 계산해서 활용하는 거야. 자, 숫자 계산을 어떻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것인지 볼게요. 999에 11승, 999에 12승, 999에 13승을 무엇으로? 이 전체 값을 10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999에 11승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렇지?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이거. 그렇지? 그럼 이 숫자 값을 구해서 10으로 나눈다는 말이 아니고 이와 같이 엄청 큰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숫자를 마치 문자로 생각을 하자. 숫자를, 오케이? 수를 문자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숫자 보이는 그대로 나누는 숫자 값이 10이니까 x를 10이라 두자. x를 10이라 둔다면 좌변 얘는 x가 10이면 999라는 값은 뭐라 볼 수 있니? 10의 세제곱 빼기 1이지. 1000-1이 999죠.
그러면 10의 세제곱 빼기 1이 999라면 999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보자. 자, 그러면 좌변식은 해봐라. x 세제곱 빼기 1의 11승 x세제곱 빼기 1의 12승 x세제곱 빼기 1의 13승이야. 이 값을 10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보자. 자, 숫자를 같이 문자처럼 생각해서 식의 나눗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R은 뭐냐? 나머지 정리. 식만 봤을 때 나머지 정리를 쓰면 R 값이 뭐가 되냐?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고 보자. 이 고차식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 대신에 0을 대입한 거지.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x 대신에 0을 이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11승이야. 마이너스 1의 12승이야. 마이너스 1의 13승이죠. 그래서 나머지 R 값은 식으로만 봤을 때 나머지 R 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이너스 1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1은 원래 숫자인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뭐로 봐야 될까? 자, 나머지 정리를 써서 값이 10으로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값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1이 나머지는 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보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9로 봐야 된다. 여기 있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9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보자? 나머지는 9가 되는 거지. 양수 9.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9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것처럼 큰 수, 숫자를 문자로 일종의 치환, 바꿔서 나머지 정리를 썼을 때 나머지가 이것처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음수가 나오면 수의 계산에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9까지가 돼야 되니까 이 음수 값을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라는 값을 어떻게 보자? 마이너스 10 더하기 9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9로 바꾸자. 알겠니?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보자. 4의 15승을 뭐로 나눴대요? 15라는 숫자 값으로 이번에도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거 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도 4의 15제곱은 4가 뭐니? 2의 제곱이지. 그 녀석에 다시 15제곱이니까 전체는 2의 몇 제곱이 된다? 30제곱이에요. 자, 2의 30제곱의 30승이라는 이 숫자를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럼 나머지는 10으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나머지는 0부터 14까지의 값이다. 그렇지? 이 나머지가 0부터 14까지 어떤 값인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특정한 숫자를 모르고 숫자 값을 문자로 치환을 해보자. 근데 여기서 착각해야 될 거는 15를 x라고 보면 2의 30승을 x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치? 그러면 15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서 보자. 2의 거듭제곱. 그렇죠? 2의 거듭제곱 중에서 가능한 형태로 바꿉시다. 15는 어떻게 보면 될까? 이건 좀 생각하기 힘든데 16 빼기 1로 보자. 16 빼기 1이 15지. 16이 2의 4제곱, 거듭제곱이니까. 이해됩니까? 행? 자, 그러면 16을 x로 봐도 되고 16을 x로 봐도 되고 2의 30승이 지금 15로 나눠서 못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자, 만약에 x를 2의 4승으로 보자. 2의 4승을 x로 보자. 자, 2의 4승을 x라 보면 15는 x-1이다. 나머지다. 2의 30승 어떻게 볼까? 2의 4승이 x면 2의 30승은 x로 표현했을 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2의 30승. 2의 4승이 x였을 때 2의 30승을 x로 표현해보자. 숫자를 문자로 바꿔보자. 어떻게 될까요? 2의 4승에 7제곱에 다시 2의 제곱이 곱해지면 되지. 그래서 2의 30승은 4x 7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볼 수 있다? 4x 7승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는 거랑 같은 말이야. 나머지 얼마일까? 이 식에서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 자, 3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에 대해서 봐라. F234가 다 똑같아요. F234가 다 똑같아.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자, 그럼 이 값을 A답게. 그러면 F2가 A고, F3이 A고, F4가 A인 녀석은 3차식. 이거 중요하다. 바꾸는 거. 이 조건을 만족하는 3차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가보자. 이제 이 숫자 값을 해석을 하는 거야. F2가 A인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A라고 볼 수 있지. 나머지 정리. 역도 성립하는 거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A면 그게 곧 F2이지. F2가 A지. 아니, 그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F2 값이 A라면 이 조건을 어떻게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보면 둘 다 된다.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A라고 볼 수 있겠지. 3, 4도 마찬가지겠죠.
F3이 A이므로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A다. F4도 마찬가지고 F4도 A이므로 또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또 A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면 fx는 x-2, x-3, x-4로 나눈 나머지가 A로 다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fx는 어떻게 볼 수 있다? x-2, x-3, x-4의 곱에 상수 a가 붙는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x-2로 나누나, x-3로 나누나, x-4로 나누나, 나머지가 모두 다 a로 똑같으니까. 이거 잘 봐둬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3차식이 f2, 3, 4가 a로 다 똑같으면 그 2, 3, 4를 인수로 가지는 x-2, x-3, x-4의 곱으로 바꿨을 때 나머지가 다 똑같으니까 뒤에 붙는 숫자값 나머지가 a로 똑같아야 했다. 오케이? 우리 fx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1은 얼마가 된다? fx가 x-1로 나눠 떨어지죠. f1은 0이 돼야지. 오케이? 그래서 f1은 -1, -2, -3이고 더하기 a가 0이다. a는 6이 돼야 되겠지. -1, -2, -3의 곱은 -6이니까 그래서 fx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식 fx는 x-1, x-2, x-3 더하기 6이다. 됐어요? f0 값은 그러면 얼마일까? 0이죠. f0 값은 0이다. 자, 마지막 23번을 봅시다. 얘는 좀 어려울 거야. 한번 봐봐. 나중에 되면 이 23번 정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데 자, fx를 x-1, 2, 3의 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제곱 x 플러스 1이다. 좋다. 문제 조건. 자, 두 번째는 fx가 아니다. f6x라는 식이 있다 치자. 걔를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또 있겠죠? 그때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자. 나머지 정리야. 자, 일단 구하려는 식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6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지. 나머지 정리다. x 대신에 뭘 넣어볼까? x 대신에는 6분의 1과 1을 넣어야 돼요. 그치? 나누는 식을 0에 내게 한 x가. 자, 그래서 x가 6분의 1일 때, 오케이? x 6분의 1이면 f 1을 말하는 거지. 오케이? f1이 뭐다? 6분의 1 a 플러스 b다. x 대신에 1을 넣으면 f6을 말하는 겁니다. f6이 a 플러스 b다. 자, 그럼 f1과 f6 값은 f1과 f6 값은 위의 식에서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뭐 이상하다, 그치? 쏘리, 잘못고 있다. 인수분해를 잘못했다. 그렇게. 일부러 잘못했다. 잘못했다. 2x-1과 3x-1이지. 숫자가 공정. 그래서 넣어야 될 숫자가 x 2분의 1 넣습니다.
2분의 1을 넣으면 F3을 말하는 거지. 그게 2분의 1A 플러스 B다.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1을 넣으면 F2를 말하는 거고 그 값이 3분의 1A 플러스 B다. F2와 3은 위의 조건식에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식에서 F2는 2를 넣었을 때 이 부분 어차피 0이에요.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7이고 F3은 얘도 어차피 또 0이지. 9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13이다. 거기서 나머지를 알 수 있다.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B는 13이고 2 넣었을 때 3분의 1A 플러스 B는 7입니다. 연립하면 A, B가 나오겠죠. 6분의 1이 이거 6이니까 A는 36이네. B 값은 18이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맞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